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127년 전 부패한 관료들에 맞선 민초들의 항쟁에서 시작한 동학농민혁명. 한때는 100년 넘게 밀란으로 축소돼 왔습니다만 2019년에 비로소 법정기념일이 제정되면서 지난 5월 11일 서울 경복궁에서 세 번째 기념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동안 국가주도의 여러 선양사업과 기념관 건립 등에도 박차를 가고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체계적인 유적지 발굴과 관리, 또 혁명의 정신을 우리 삶과 아우르고 세계화를 위한 외연 확장 등의 노력도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3년이란 주제에 맞게 어떤 사업과 달라진 점들은 무엇인지, 또 혁명의 의미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전국의 역할과 과제도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와 실시간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발전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화다 하면 광주의 5.18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학농민혁명이 아무래도 이제 이 민주화의 출발점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각지에서 이제 동학농민을 추모를 하고 문화재를 사적 지정을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동학농민혁명분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제대로 선양되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학이 전북에서 시작됐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전북에서조차 관련 교육이나 인식 개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선양적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학이 한 세기 전의 일이라지만 여전히 문화재 발굴이나 주요 인물에 대한 재정립이 많이 부족해서 빨리 이런 문제들이 정리돼서 알려지지 않은 영혼과 후손들에게 대우도 정당하게 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하고요. 아직까지는 동학이 전북만의 역사로 전국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인데요.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전국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세계사적 가치로 조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동학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위상을 바로 세우려면 정부와 정치권, 도민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동학농민혁명 의미와 발전 과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형규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박맹수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학시정감시단 대표이자 소설가로 활동하고 계신 최은희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동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얘기하기 전에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이 5.18 41주년 지금 광주에서 한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 동학 도민들도 말씀하셨지만 5.18은 잘 아는데 동학에 대해서는 전북만의 역사다. 이제 기념일 제정된 걸 이제 뭐 알았다. 뭐 이렇게 이제 소극적인 관점에서 또 많은 내용이 아닌 아쉬움의 목소리를 좀 들으셨습니다. 세 분의 느낌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형규 이사장님 어떠세요? 예. 조금 전 우리 도민 몇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동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예, 예. 동학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재단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 동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 예, 예. 아직도 관심 없는 분들은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동학 개미운동이란 말이 있어서 예.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은 뭐 정확히 아직 모르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예.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동학이 전라도 고부 밀란 사건, 반란 사건으로 왜곡되고 축소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그렇죠. 않나 생각합니다. 예. 다행히 이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되면서 1994년도죠. 역사 예. 바로 세우기 운동과 결부해서 많은 역사자들은 다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다시 조명해보고, 그러면서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예, 예. 이제 기념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것도 보면 뭐 지방자치단체 간에 뭐 논란도 있지만은 동학을 어떻게 봐야 되냐에 따라서 많은 학자들 간의 시각이 그만큼 다양했던 겁니다. 예, 예. 어느 날짜를 중요한 날짜로 잡아야 되냐에 따라서 역사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한 날짜를 잡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야 될 일, 명예회복에 관한 거 유적지 이제 예, 발굴해서
이렇게 보존하고 알리는 거, 그다음에 세계 알리는 거, 뭐 이런 것들 좀 글로벌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은 밀란 반란으로 잠자고 있었고요. 위협받고 있었고 100년이 지나고 110년이 되는 2004년에 그나마 겨우 명예회관화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지정일이 됐기 때문에 사실 동학을 어렴풋이 역사에서 뭐 배우고 난 그 정도의 양이었는데 이제 조금 더 기념일 제정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도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동학을 연구하신 우리 원광대학교 방수 총장님은 하신 말씀이 좀 더 다양하실 것 같습니다만. 네, 저는 우선 지금 이영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성과, 예. 그러니까 2004년에 이제 명예회복 특별법이 통과됐고 3년 전에 이제 국가기념일 제정된 거, 그거는 왕조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이 현대 국민국가 시대의 명예회복으로 한 사례는 세계사적으로 드문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전국적인 혁명이고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혁명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보면은 사실은 혁명 당시에는 그게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의 진실을 담고 있는 수많은 사료들이 묻혀 있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구자들이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도 최근에 마련됐습니다.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동학 혁명으로 제가 부르잖아요. 동학농민혁명. 예. 군사 독재 시대 때는 그 혁명이란 말을 들어간 단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자들 또 끌려갔죠. 과거에 어떻게 연구하셨어요, 총장님? 경찰서에도 많이 풀려간 적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현대사 속에서 역사 연구자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조금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된 거는 예. 오늘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는 127년 됐지만 예. 자유로운 연구 환경은 40-50년밖에 안 됐다.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동학농민혁명을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는 과제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최은희 작가 나와 계시는데 동학 시정감시단으로도 활동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지역 사회에서 예. 여전히 그 가보년에 있었던 이러한 상황처럼 그 시정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예. 또 주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이분들과 함께 시정을 바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단체입니다. 현대의 동학 접주 같은 역할이신데 정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안타까움이 더 크시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작가시기 때문에 연극 녹두의 달 오기 대본 집필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김계남 장군의 소설을 연재를 하면서 지금 책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특별히 이 김계남 장군의 주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실은 처음에 우리 여기 박맹수 총장님 권유로 동학 소설을 쓰기로 실은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선동갑니다. 제가 써야 될 인물은 그 해월 선생님 예. 아들이셨던 그 최동희 선생님이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실은 동학의 역사에 있어서 해월 선생님도 잘 모르고 그렇죠. 또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 분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찾아보니 해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후손들이 3.1 운동에 옥고를 치르고 그다음에 독립운동에 만주에 가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고려 혁명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죠. 동학이 이렇게 1894년에 일어났다가 1894년에 사라진 역사적 사건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려혁명당이나 최동희 선생님에 대해서 해월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이 글을 쓸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동학을 처음부터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예. 김계남 대접주와 이 해월 선생님, 고려혁명당 최동희 선생님이 굉장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예, 생각이 예. 들었고, 그리고 김계남 이 대접주를 전사로 써야지 이 고려 혁명당의 최동희 선생님을 후사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원칙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동학적이고 가장 혁명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김계남 대접주에 대한 주목이 시작되었죠. 예. 사실 뭐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동학의 황해도 해주의 접주였다는 사실은 잘 아는 사람이 많지 네. 않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곧 동학의 정신이 항일운동, 우리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곧 다시 5.18 정신의 토대가 됐다, 뿌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 전문에는 이제 담기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가 더 해야 될 역할이 더 많은 겁니다. 전북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학의 사상 정신을 너무 뭐 반외세 반봉건 이렇게 놓고 바라보면 과거의 구시대적 어떤 사고관 뭐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좀 풀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동학의 역사를 다시 짚어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는지 오늘날 127년 전과 오늘이 어떤 관점에서 되풀이되고 있는지 이영규 이사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한 세상을 열자 예. 그런 민중의 외침 함성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게 한 역사적 사건이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또 하나는 경복궁에서 일본군을 몰아내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일제 강압에 맞서 싸웠던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이제 항일의병, 예. 뭐 3.1운동으로 이어져서 근데 민족주의 운동의 이제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늘이다 하는 인내천 사상이거든요. 예.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민이 평등한 세상을 이루자는 인본주의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어떤 정권 타도를 위한 다른 어떤 시민혁명보다는 예. 차원이 다른 정말로 세계사적 의미가 돼 있고 숭고한 그런 커다란 혁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혁명이란 저도 제일 처음에는 혁명 전투 졌는데 어떻게 혁명이 되나 그런 생각했는데 예. 어떤 전투에는 졌지만 그 정신이 바로 우리 가부경장에도 이어지고 여성과 어린이를 유대하는 이런 정책이 앞으로 그 후에 많이 이어지고 또 방정환 사장의 동의도 나오고 그래서 그 정신이 연면하게 그래도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동학을 또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분으로서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찌 보면 지방자치제의 이제 효시라고 할 수 있고 동학의 정신 가치가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이런 것들이 바로 예를 들면 집강소라든지 뭐 크고 작은 기포와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효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만 왜 동학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좀 이해를 더 쉽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충청도 서산 출신의 홍종식이라는 동학 접주, 예. 동학 농민군 지도자가 가까스로 살아남아가지고 1920년대에 수기를 남긴 게 있어요. 동학난 실화라고 하는. 예. 이제 후배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선배님은 왜 목숨을 걸고 가보년에 죽창을 들고 봉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동학에 뛰어들면 양반, 상놈의 차별이 없었다. 누구나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그 평등사상이죠.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하늘이라고 해서 뭐 양반과 노비가 서로 맞절을 하고 매천 황현 선생이 또 가보년에 그 견문기를 남겼거든요. 오하기문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거기에 보면 한 집안의 양반 나으리하고 노비가 동학에 뛰어들어서 그 다음날 양반이 노비한테 절을 하니까 노비가 어제까지 나으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을 못 받고 도망갔다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동학농민혁명이 그야말로 한 52만 명 정도가 가보년의 인구였대요. 그중에 적어도 200만, 많게 300만 정도가 봉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가장 핵심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늘이다. 모두가 거룩한 하늘님을 자기가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학의 어떤 평등 사상이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큰 혁명으로 발전했던 것 같고 예. 그 평등 사상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우리 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현하고 구현해야 될 궁극의 가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정신이다. 평등 사상을 예. 실현하는 일은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요.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되게 그렇게 의식 있게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종의 뭐 정여립 선생의 그 공화정이라는 게 크로멜보다도 한 50여 년 앞선 것이고 그렇죠. 지금의 동학 정신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배우는 뭐 프랑스의 역사라든지 유럽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작가로서는 좀 글을 통해서 네. 우리 대중들에게 이러한 정신, 사람이 곧 하늘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뭐 이런 평등의 사상을 쉽게 풀어서 그걸 또 몸으로 실천한 게 운동이면서 혁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은 시사를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실제로 120년이 훌쩍 지난 이후에 예. 실제로 동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동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살아있는 제가 예. 현재를 살고 있는 제가 굉장히 삶에서 어떤 변화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걸로 아이를 키울 때 제가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예. 이제 그 동학의 관점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들과 딸을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 전에도 뭐 저는 아들과 딸을 크게 차별하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이사장님과 총장님은 아들로서 많은 대접을 받고 자랐던 그랬을 것 세대신데. 같은데 하나님의 그 소원입니다. 네, 저는 딸로서 실은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란 케이스예요. 예.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들과 딸을 차별 없이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키우고 있었지만 이 120년 전에 동학은 이미 이때 아들과 딸의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도 똑같이 그 이제 동학에서는 시천주라 그러죠. 누구든지 네. 전부 다 그 귀한 천주를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나의 아이, 물론 내가 낳고 내가 먹이고 나보다 어리지만 이 아이는 똑같은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뭐 철학과를 6개를 썼어요. 예. 나머지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교대를 가야 된다, 어디를 가야 된다. 왜 철학과를 가냐, 바꾼다. 네. 그런데 제가 전혀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 가라. 그렇게 해서 실은 삶에 자기가 영향을 좀 원하는 미치는군요. 길을 갖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이제 그만 다니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고2인데 처음에는 좀 제가 설득을 했는데 이제 나는 완강하니 나는 이 제도 교육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예. 그래서 지금 둘째는 학교를 그만두고 또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어요. 예. 그럼 셋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부를 한 번도 공부를 해라 마라. 너는 뭐가 되라 마라. 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실은 이런 말 하지 않고 우리가 민들레로 피어나듯이 예. 아니면 다람쥐로 태어나듯이 이 세상의 천진만물 모든 것은 각자의 자기 몫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라는 이유로 이걸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하시면서 글 쓰시면서 아주 아이 키우는 게 네.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해졌어요. 실제로. 사실 예. 이제 뭐 일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학의 정신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어찌 보면 이제 불의에 굴하지 않는 그런 정신 그렇잖아요. 그 세 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동학의 3인 뭐 전봉준, 김계남, 뭐 손아중 할 때 이 김계남 장군이 가장 강성이셨다면서요. 이 굴하지 않는 모습. 글을 쓰면서 더 나온 좀 더 이야기, 우리에게 좀 더 전해주고 싶은 김계남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계남 대접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장 그 혁명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그 폭도적인 모습으로 지금 우리 역사에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김계남 대접주 저는 이제 김계남 대접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김계남 대접주의 그 일대기를 제가 이렇게 이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실제로 김계남 대접주가 21살에 입도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게 소고당 가사라고 해서 그 소고당 고단 여사가 이 김계남 대접주 집안에
결혼해서 오신 이 분인데 이분이 동학 이야기라는 가사에 21살에 입도를 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예. 이 21살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입도를 했을까? 1873년인데 그래서 제가 기록을 이렇게 다 찾아봤더니 이때 해월 선생님이 임실에 와서 포독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때 이 김계남 대접주가 임실의 처갓집에서 훈장 노릇을 했던 시기하고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실은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 문학 작품 속에 남아 있지만 예. 이건 그 집안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김계남 대접주가 1891년 김계남 대접주 집에 해월 선생님이 오셔서 보름 동안 포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김계남 대접주가 북접, 해월 이쪽하고 뭐 이렇게 등을 돌렸다. 서로 의견 차이가 크게 났다 하지만 실제로 해월 선생님이 1891년에 태인의 지금실에 와서 포독을 하시면서 태인이 그 우리 황현 오학이문에 보면 예. 태인이 동학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제 막 나올 정도로 이렇게 동학도가 많았고 널리 세가 강했던 건 바로 해월 선생님이 이때 오셔서 보름 예. 동안 포독을 하셨고 알겠습니다. 김계남 대접주가 이 해월 선생님의 그런 포독으로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짐으로써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고요. 자, 이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국가기념일 이제 올해 3번째 행사를 치렀습니다. 네. 행사의 규모를 뭐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기념일이 된 이후에 또 달라진 점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떠한 사업들을 조금 더 펼쳐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일 올해는 뭐 경복궁 안에서 흥례문 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예. 첫 번째 19년대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문화 활동도 하면서 했는데 그렇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전국 황투연에서 아주 간소하게 했고요. 이번에도 방역 지침 때문에 경복궁 안에서 간소하게 어떤 문화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경복궁에서 한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본군을 몰아내자는 기치를 내걸고 싸운 전투였지만 결국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무기 열세로 패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패배하지만 어쨌든 그때에도 이제 경복궁 가자는 게 최종 목적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못 갔지만 이번에 경복궁 안에서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사실 상징적으로 동학농민군이 이제 경복궁에 입성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그동안에 기념일 제정된 이후로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민이나 시민들이 달라진 게 뭐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19년대에는 검색어와 동학농민혁명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물론 기념일 제정이라든가 뭐 기념식 이런 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동학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돼서 관심이 많아졌고요. 더군다나 전라북도 외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뭐 그때서 동학농민 진도에서 발견된 동학농민 6월 안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모셔왔지만 최초에 진도에서 좀 안장하지 않는 진도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전지호 보시니까 이제사 진도로 가져가겠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동학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관심이 많아져서 이제 많이 변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사업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참여자나 그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옛날 반란 사건, 반란 주범자였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서 거의 뭐 살해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분을 소개해야 했고 뭐 때로는 성도 이름도 바꿔야 했거든요.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학농민 참여 유족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이제 확인이 되면 명예 참여자나 유족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참여자로 현재 등록된 사람은 3,686명의 분입니다. 그 유족으로는 12,071명이 등록된 상태고요. 그만큼 어떻든 이제 정부에 살아가다 보면 참여자나 유족이라는 건 뭔가
입증할 만한 뭐가 그렇겠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없이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유족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예. 어쨌든 정보선생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참여자나 유족이 등록이 돼도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명예회복 차원이고 이분들이 나중에 기념공원이 이제 형태의 조성이 되면 그 예. 추모탑이 이제 설립되는데 거기에 이름 참여자들 이름 새기는 정도 그 외에는 현재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정읍시 같은 데는 좀 앞서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읍시에는 자체 예산으로 이제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아농민 유족들한테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정읍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 국가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념관은 내년에 개관을 합니까? 현재 공사가 37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말이면 공사 끝납니다. 예.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이제 실제로 시범 가동을 해보고 내년 5월 20일 기념일에 맞춰서 예. 일반 도민 국민들한테 오픈할 생각입니다. 예. 자료와 내용을 보존하고 발굴을 하고 하는 작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기념관 같은 그 형식적인 측면의 보완도 설립도 아주 중요할 텐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명예만 회복하는 수준이라면 상당히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이걸 국가 주도 사업, 국가 기념일이 지정됐는데 그 단계는 걸음마 단계밖에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총장님.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학계나 시민단체 또 동학농민군 유족분들이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했죠. 예. 그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은 크게 이제 1차 혁명, 2차 혁명으로 나누잖아요. 예. 3월부터 이제 그 지금 고창 무장에서 시작된 1차 혁명, 그다음에 9월부터 시작된 삼례에서 시작된 2차 혁명. 학계 모든 연구자들은 2차 혁명은 명백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항일 구국 전쟁이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정부의 그 독립운동 유공자 서운하는 그 법률을 보면 예. 항일 운동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거든요. 예. 그러면 1894년 9월 2차 혁명부터는 명백한 그 항일 구국 전쟁이기 때문에 이걸 서운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누구랑 싸웠습니까? 바로 싸우.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상대가 정확한데. 내일 모레 5월 20일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그 2차 봉기에 참여하신 2차 예. 혁명에 참여하신 동학농민군 후손들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로 서운하자라는 예. 취지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최초의 학술 대회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게 하나의 이제 기폭제가 될 겁니다. 예. 그러나 그 학술 대회가 그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시민들이 예. 또 언론에서 좀 많은 그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면 가까운 시일에 2차 봉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독립운동 유공자로 예. 서운이 될 날이 머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 좀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로서 이제 학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일까요? 이번에 동학농민혁명 대상자로 또 선정이 되셨어요. 네. 늦었지만 좀 축하드리고요. 어깨가 더 좀 무거우시겠습니다. 엄청나게 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0~300만 명의 동학농민군들이 참여했고 예. 그 박은식 선생님의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하고 오지영 선생의 동학사에 보면 30만 명이 희생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참여자로 밝혀진 분이 4,000명이 안 되니까 99%의 동학농민군은 그러네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이 결의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무명의 동학농민군들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기왕 그대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뭐 동학쟁이라고 자칭하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더 분발해라 그런 격려.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대체로 현재까지 학계의 결론은 프랑스 혁명 이상으로 최대의 어떤 그 규모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가장 최고 수준의 어떤 혁명 이념 철학을 가진 예. 혁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금 세계사에 보면 프랑스 혁명은 설명이 잘 돼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동학농민혁명은 뭐 한 줄 나올 똥 말 똥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큰 과제가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적 위상을 확립하는 일,
그런 일에 좀 더 매진하라 예. 이런 당부 말씀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분발하려고 합니다. 예, 예. 자, 최윤 작가님 이제 정읍에 사시면서 동학 시정 감시단의 역할도 하고 계시고 또 김계란 장군 관련된 글도 동학에 관련된 글도 쓰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제 기념일 제정되고 국가 주도 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이 수여가 되면서 네. 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게 될 텐데 하지만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 유족들의 어떤 명예 회복 이후에 현실적인 지원은 아직은 미비한 수준 속에서 글을 쓰시면서 어떠한 사업들이 계속 좀 더 발굴되어야 되고 우리 시민 가까이에 좀 더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또 과제를 좀 생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제 생각은 실은 레미제라블 이상의 이런 세계적인 작품이 동학의 대서사시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지금 이제 한류 시대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런 드라마나 또 노래,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 게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어쨌든 동학이 같이 그런 동학의 역사가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동학 자체가 이런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광활한 분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포덕 천하를 얘기하거든요. 아. 온 세상에 우리의 도가 전파될 거고 결국은 우리의 도가 세계를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무국대도라고 해서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학이. 예. 그래서 동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모시는 그러한 도이면서 또 동시에 환경 부분도 굉장히 천지부모해서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약육 강식의 시대에 승자 독식의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의 도를 이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에 이러한 동학의 그러한 사상이나 동학의 이러한 취지들이 전 세계 사람들과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해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머슴이고 실은 공장 노동자예요.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이 동학의 도를 알고 나서 본인이 30가마 빚을 내거든요. 쌀을. 근데 그때 그분에게 그 머슴에게 그 공장 노동자에게 30가마의 쌀이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자기 인생을 걸고 내가 이 좋은 도를 전 세상에 이 세계에 펼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전 세계나 혹은 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문학 예술 작품이나 또 아니면 사람들의 인문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좀 널리 좀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현재에도. 19세기의 그 상황이 여러 이제 그 철학이 시작되는 그 시점 속에서 동학의 정신도 이제 하나의 맥락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광활한 그 기상을 가졌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그 전봉준 장군이 1895년 3월에 처형될 때 썼던 그 시 중에 하나가 참 인상적이어서 짧으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때를 만나 천하가 모두 힘을 합했건만 운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어쩔 수가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길이 어찌 나의 허물이랴. 나라를 위하는 굳은 마음을 그 누가 알리.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곧 백성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걸어간 40살, 41살의 젊음을 좋으면 평균 수명은 좀 달라졌으면 이 정도의 신념과 애국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가치 정신을 한 번 더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19년부터 이사장을 맡아오셨고 사실은 행정부지사 하시면서도 이 행정가로서 또 동학에 많은 그 관여를 하셨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서 많은 역할을 더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라든지 좀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재단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재단이 설립되자마자 2010년도에 설립됐거든요. 설립되자마자 전국의 유적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악된 게 다 제가 안타까워서 북한을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조사에는 북한이 빠져 있고 남한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총 353곳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아무래도 전라북도가 관심이 많아서 전라북도가 156곳으로 가장 많고
뭐 전남, 충남, 뭐 전국 각지에 골고루 한 90개 지역에 산재돼 있었습니다. 예. 이 중 353곳 중에서 국가사적,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딱 6군데입니다. 아하. 전라북도 이 중에 3군데인데요. 예. 황토현 전적지, 그 정읍의 전봉준 고택, 예. 그리고 백산성 부안에 이 3가지가 지금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고요. 전북 외의 지역에서는 공주의 우금치 전적지, 그 장성의 황룡 전적지, 예. 그리고 장흥의 석대들 전적지가 지금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도문화재로 지정된 게 18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는 전라북도 11개를 지정했는데, 전라북도는 예를 들면 만석보 유적지라든가 말목장터라든가 고부 관아터라든가 무장기포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무장기포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가사적으로 충분히 그렇습니다. 지정될 만한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아직 문화재가 지정 안 됐지만 지정이 필요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고창의 전봉준 생가터라든가 그 정읍의 우리 김계란 장군 고택터라든가 예. 그리고 3대 2차 분기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도 지금 뭐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지 예. 아직 문화재 지정 안 되는데 아까 혁명의 가장 핵심은 이제 2차 분기인데 예. 3대 2차 분기 터가 아직 문화재로 지정 안 돼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하려면 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 소유주가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비교적 소홀한 측면이 있고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관심이 높아졌고 진도처럼, 그래서 올해 다시 제가 예산을 2억을 따서 금년도부터 다시 전수조사를 다시 합니다. 아하. 다시 해서 지금 금년 2월부터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면 전라북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자치단체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충남에서 공주 우금치 전적지에서 막 국회 토론도 하면서 뭔가 좀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상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유적지나 이런 것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 연차적으로 어떤 정비하고 그런 문화재를 지정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원광대학교의 박맹수 총장, 그리고 최은희 작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영규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동학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배경을 좀 설명해드렸고, 또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동학을 알릴 수 있고, 바람이라면 뭐 세계화가 되는 그런 길까지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안에서의 내부의 갈등은 이제 좀 다 해결되는 것일까? 아울러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지역 안에서라도 동학 벨트를 좀 조성해서, 입장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좀 찾고 일관된 동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박명수 총장님, 그 세계화, 국제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라도 조금 더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들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비유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전봉준 장군이 태어나서, 이제 고창에서 태어나죠. 청소년기는 원평에서 보내고, 이제 20대 이후에는 태인, 그리고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고부,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혁명을 해서 전주성에서 또 전라도 전체를 집광수 통치를 하고, 그리고 또 서울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최후로는 이제 순창에서 체포가 되시해서 나주로 이송됐다가 이제 서울로 가죠.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 올레길, 순례길, 이런 구상으로 우리가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다 뭉칠 수 있고, 또 동학농민혁명 전국화도 가능할 수도 있겠고, 최근에 이제 지자체별로 메가시티 구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고립된 한 도시만 갖고는 이제 이 지방 소멸 시대에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광역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와 지혜와 자원을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동학농민혁명 그러면 전라북도가 성지입니다. 근데 이제 5.18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이 단결해가지고, 광주 전남에 가보니까요, 저
여수, 뭐 해남, 진도 뭐 이런데 전부 유적지가 다 정비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광주 비엔날레도 만들었고 아시아 문화의 전당도 만들었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전라북도 우선 14개 지자체가 가장 쉬운 걸로 전봉준 장군 올레길 구상 같은 것을 해서 이렇게 서로 협력 체제를 만드는 거 그게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했던 어떤 예. 지역의 문제를 해결했던 게 아니라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그 폐전 계획을 하려고 했고 예. 우리나라 전체 모든 민초들을 다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동학농민혁명에 대의에 입각해서 지자체들이 조금 더 뭐랄까 이렇게 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대비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겠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지금 원광대학교에 지금 동학혁명연구소를 만들어서 예. 지자체가 그렇게 큰 구상을 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또 뭐 사료적으로 이렇게 예. 뒷받침을 해드릴 준비를 지금 갖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기념일 제정하는데 15년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황투엔 전승일을 기념일로 제정했다고 해서 그게 중심이 다 전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양보와 또 합의 속에서 기념일을 제정을 했고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느 정도의 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소통을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서 잘 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희 작가님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풀어가야 될 방향을 좀 제안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동학의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실은 동학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실은 예. 동학을 이렇게 우려 먹을 수 있는 뼈다귀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동학 기념일이나 뭐 아이고. 동학 그 행사나 유적지 이걸 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쟁탈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실은 동학의 역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경상도, 뭐 남해, 진도까지 그 당시 조선 백성의 마음 3분의 2가 이 동학에 마음을 다 두고 있었는데 예. 그렇다면 이런 동학의 역사로 본다면 실제로 우리 후손들은 전부 다 공동 후손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곳이 뭐 정읍이다. 내가 태어난 곳이 고창이다. 내가 태어난 곳이 공주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와서 우리 지역이 더 의미가 있다. 우리 지역의 역사가 뭐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정말 한심스럽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네에 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서 뭐 난투극을 벌이고 비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동학이에요. 나는 동학과 관계된 사람들이 정말 동학의 마음으로 동학에 대한 모든 것을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런 볼썽사나운 일은 도저히 발생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학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영기 사장님 그래도 기념재단에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좋아지고 있고 함께하는 이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의 사업에는 그렇게 큰 반대의 목소리 갈등이 없어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걸 많이 의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전라도가 중심이 돼서 발언은 됐지만은 이 의미도 그렇고 혁명이라는 의미도 보면 전국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역사적 사건인데 그 의미를 축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지자체 간의 갈등이 이제 많이 부각돼서는 그런데 사실은 지자체 간의 갈등보다 아까 얘기했는데 일제강점기 때문에 이게 왜곡됐기 때문에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뒤늦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걸 했었네. 황해도 해제해서 우리 김구 선생님도 접지었네. 이런 건지 바깥에서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예. 각자 자기 지역 나름대로 이 의미가 있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는 있는데 역사를 재조명하는 하고 정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게 필요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념일도 지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큰 의미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화, 세계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유적지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젊은이들이 특히 가서 탐방하고 그분들의 습기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기념공원에도 그런 의미를 많이 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시관, 뭐 체험관 뭐 있지만 청소년들이 와서
참여자들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도록 청소년 야영장도 좀 만들고 울림의 기둥 90개 지역에 울림 기둥도 만들고 사발토몬 광장도 만드는데 야. 특히 이번에 2023년도 세계 잼버리데이가 새만금에서 열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새만금 세계 잼버리데이 조직위원회 협의해서 그때 한 5만 명 내지 7만 명 정도의 세계 청소년들이 오니까 이 청소년들이 도학 공원에 와서 야영하면서 그 습격을 느껴보고 또 유적지를 찾아가면서 탐방하는 길을 그 프로그램을 현재 조직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면은 좀 많이 세계적으로 알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최훈희 작가님 얘기했는데 저는 대중 속에 파고들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작품을 통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뭐 레미제라블 얘기했는데 레미제라블 그런 뮤지컬 같은 거 명성황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네. 그다음 영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인데 스코틀랜드 전쟁을 소재한 영화잖아요. 저희 한번 봤는데 예. 동학만큼 그런 뮤지컬이나 영화나 드라마 소재가 다양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 속에는 단순하게 전투 위주가 아니고 아까 한 대로 그 여성이나 어린이를 차별하지 않고 양반이나 차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녹아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 정말 훌륭한 작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아까 이제 광주하고 자꾸 비교하는데요. 벌써 대통령이 광주 가셔서 헌법 조문에 5.18 넣겠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5.18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헌법 전문에 보면은 3.1 운동하고 3.1 운동하고 이제 4.19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동학농민혁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이 개정될 때는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그 인본주의 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동학혁명 정신의 기본으로 삼고 그게 이제 뭐 3.1운동이나 4.19 뭐 5.18 이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진짜 뭐 저희 재단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총장님이나 우리 작가님, 지방자치단체 또 뭐 정계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또 도민들께서 동학에 관심 있는 후보를 좀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그냥 머리로 암기하고 기억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그 가치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묻어나게 하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한 방안으로 말씀하신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이제 사람의 가슴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문학적 컨텐츠로 뭔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세계화로 가는 길목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다는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공연들은 하긴 합니다. 뭐 도올 김영욱 선생이 또 글을 쓰신 천명이라는 작품도 사실 서울 무대에서도 펼쳐지고 있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계 유산 등재가 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최종 후보로는 선정이 됐는데 아직 유네스코 등록은 안 돼 있는 거죠? 네. 2017년도에 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위원회가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내적으로 2017년도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하고 4.19 혁명 기록물을 세계 유네스코에 신청하는 걸로 국가에서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진행이 안 된 것은 그 유네스코 자체적으로 이 기록물의 기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가지고 그동안에 내부 자체 제도 개선 때문에 신청을 안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내부 개선 절차가 마무리돼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청을 해서 한 2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좀 빨리 해서 빠르면 2023년도 말이라도 2024년도까지는 그 세계 기록 유산물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계 기록 유산물로 등재되면 뭐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세계적인 학술 토론회도 할 거고 그 자료관을 기록물을 전시하는 데 자료관도 필요하죠. 그리고 동학에 관한 연구 활동도 많이 해서 그 자료도 모아지고 그야말로 동학에는 어떤 세계 어떤 학문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 아마 원광대학교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학술 대회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더 알리는 작업도 대학이 해야 될 또 일 중에 하나이시잖아요. 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전라북도 출신 중에 동학 농민혁명 연구자가 몇 명이나 되신지 아세요? 10명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프랑스 혁명 연구자나 비교면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 뭐 제가 있는 원광대학교나 이제 전북대학교나 대학에서 할 일이 그 계속 뒤를 이어서 연구할 연구자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일. 그렇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게 세계문화유산 등재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일본에서 한 5년 유학을 했어요. 그때 일본 애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아 있는 자료 이상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외무성사나 외교 사료관에 가면 우리 조선 시대 그러니까 그 조선 일본으로 치면 이제 메이지 유신 해가지고 1910년 이때까지의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이름이 붙은 문서 파일이 한 18,000개가 있더라고요. 예. 엄청나죠. 그 속에 이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가 방대하게 남아 있고요. 뭐 국회 도서관 헌정 자료실이라든지 동경대학의 명치신문 잡지 문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주 더 중요한 거는 동학혁명 당시에 일본에서 간행되는 신문이 지방지까지만 250 정도 됐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조선의 특파원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조선에 건너온 일본 신문 잡지의 통신 특파원이 129명이나 돼요. 예. 이들이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본국에다가 보고하고 송신하고 남겨놨습니다. 예. 근데 한국에 지금 소개된 신문은 한 20 정도 안 되죠. 그리고 계사년 그 신혼운동 당시에 자료는 전혀 조사가 안 돼 있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결국은 앞으로는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예. 자료 싸움입니다. 자료가 풍부할수록 유물유적이 그렇죠. 풍부할수록 승부가 나는 거죠. 더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 부분도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그리고 학계, 대학 연구자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예. 아직도 미발굴된 자료들을 조사해서 알겠습니다. 수집하는 일, 예. 이 일이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하는데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예. 그런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동학의 정신으로 보면 남성 중심의 사회 두 분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은 우리 여성이 최은희 작가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예. 네. 제가 동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가장 감동했던 것은 동학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동학은 자기 모모의 실천 운동인 거죠. 근데 그걸 자기만을 위한 실천 운동이 아니라 나와 우리 전체를 위한 실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은 자기 자신을 수양을 했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들이 도덕 군자가 됨으로써 예. 세상을 이제 구원할 수 있다. 동시에 생각을 했던 건데, 제가 동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후에 동물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 그다음에 그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은 있었지만 거기가 정말 천지부모고 우리가 자연 환경이 있어야지 우리 사람이 살 수 있고, 또 이 동학에서는 채식을 굉장히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 술과 담배, 그다음에 큰 고기들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특히 예. 네 발 달린 동물들을. 왜 나는 그 동학에서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실은 이 동물들 중에서 이 포유류들은 실도 다 이 태 안에서 그 자라잖아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네 발 달린 동물과 우리 사람은 다 네 발 달린 동물인데 이 감정의 공유가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네 발 달린 동물들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형제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우리가 이 동학의 역사가 진짜 127년 전에 그냥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갑오혁명 이전에도 33년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 수훈 창도에서부터 그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 동학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알겠습니다. 열망들이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현재에 있어서도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들을 자기 몸으로 실제로 실천하는 이런 동학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아주 강조를 해주셨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단에서도 해야 될 것이 많다는 말씀 숙제로 이해를 하시고요.
저희도 언론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은희 작가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이신 이영규 이사장 그리고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